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포탑 그룹 미팅 1부를 쭉 듣는데 뭔가 제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 겹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제가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시작이 별로 남다를 것 없고 제 진행 사항이 별로 남다를 게 없거든요. 저는 스킨 사업을 사실 알고 보면 좀 오래됐어요. 제가 2013년 데뷔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7년 차거든요. 만 6년이 지났고 6년이 지나고 7년 차 있는 동안 사실 제 이름을 뭔가 쟤 잘한다 아니면 저 사람 뛰어나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뭔가 특별하게 뛰어나게 성과를 낸 적도 없고 와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사람도 사실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위스킨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숨이 차서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위스킨 비즈니스는 뭔가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첫 번째 위스킨과 지금의 위스킨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안에 있었던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난 뭐 보기 좋은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리얼 제 스토리거든요.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공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동화책 이야기 하나를 할게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동화책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제가 동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개구리 두 마리가 우물 안에 살고 있었어요. 한 마리 이름은 으뜸이었고 한 마리는 버금이에요. 버금이하고 으뜸이 두 마리가 서로 행복하게 우물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물 안은 사실 외부의 공격도 많이 없었고 먹잇감도 엄청 많았고 너무 살기 좋았었던 거예요. 네가 좋니? 내가 잘하니? 하면서 서로 헤엄치는 경기를 서로 해가며 네가 빠르네 내가 빠르네 하고 있던 어느 날에 우물 안을 탁 지나가던 나그네 새 한 마리가 딱 쳐다보는데 야 니네들이 뭐 하는 거야? 세상 밖에 헤엄 잘 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두 마리 개구리 중에서 으뜸이는 우물 밖 세상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나보다 헤엄을 잘 치는 개구리가 있다고? 근데 버금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 세상이 지금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으뜸이가 우리 밖에 나가보자고 얘기했더니 너나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으뜸이는 혼자 나갔어요. 열심히 나가봤더니 세상이 그냥 헤엄만 빨리 치는 그 동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세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뭔가 우리랑 되게 관련 있는 얘기 같죠? 제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하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어요. 왜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이런 거 쓰면 과학자, 연구원 이런 거 썼었거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 화학, 생물, 물리 이쪽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보기가 다르죠. 수학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기가 다르게.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때도 화학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서클은 화학이었고 그 다음에 대학도 화학을 진학을 했어요. 대학교 화학을 가다 보니까 내가 이 길로 계속 왔으니까 뭔가 이걸 가지고 직업을 살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서 들어갔었던 게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는 사실 대학을 원하는 과를 진학을 했고 원하는 회사를 갔으니까 20대 때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을 이룬 20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제 전용 개인 차도 있었거든요. 25살 때 귀여운 스파크 핑크색을 타고 퇴근을 하면서 오피스텔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싶었었던 서울 근처인데 서울 근처에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가용을 몰고 출퇴근하는 아주 아름다운 커리어 우먼의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그 모습의 한 80%는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꿈을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부족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제가 완전한 우물한 개구리였었어요. 어떤 우물한 개구리였냐면 한 우물만 반. 저는 중학교 때부터 다른 길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떠한 좋은 길이 있다고 해도 사실 누가 얘기를 해줘도 그건 네 길이고 내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엄마가 막 이거 뭐 선생님을 해봐라,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듣지도 않는, 담아두지도 않는 내가 원하는 길만 내가 하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아주 고리타분하고 사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나도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랬던 게 근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계속 생각했을 정도로 주변과 비교를 많이 했을 때 괜찮았거든요. 월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여자 28, 29살 월급이 370만 원이면 사실 나쁘지 않았고 근무 환경도 처음에는 아침에 8시부터 밤 8시, 9시까지 퇴근을 했지만 제가 28, 29살 때는 9 to 6 정확한 칼퇴근하는데 월급 이 정도에 사실 제가 혼자 먹고 결혼하기 전에 혼자 쓰고 먹고 살기에 정말 괜찮은 월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내 인생에서 조금 더 커리어를 더 쌓으면 더 인정받겠지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저에게 뭐가 왔다? 나그네 새가 찾아옵니다. 나그네 새가 두 마리가 찾아왔거든요. 첫 번째는 사장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스폰서 사장님이 저한테 계속 두드렸어요. 제 스폰서 사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곽정환 사장님이에요. 정말 친했던 친구거든요. 중학교 때 그 친구가 반장, 제가 부반장. 공부 잘했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때도 그 친구가 저랑 같이 화학부 서클이었어요. 제가 장, 그 친구는 그냥 일개 그냥 농담이에요. 그래서 엄청 친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28, 제가 27, 26살 때 나야 정말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뉴스키드 만난 거예요. 저한테 와서 같이 하자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나 해 라고 했어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아까 김대원 사장님이 와이프한테 들었던 얘기를 거의 비슷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공부만 하더니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학교까지 그만두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그러니까 이 일에 관심이 간다기보다는 그 친구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다가 저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처음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반 다를 바 없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8년 차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내가 뭔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새로운 건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게 뉴스키님은 좋겠지만 그렇진 않았고 사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괜찮은 것처럼 보였던 약사님이 있었거든요. 이 약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약대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사장님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저한테 너의 삶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얘가 정말 판매가 안 되나 보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해서 갈반 일을 하는데 서줬어요. 저는 심심한 혼자 사는 독거녀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갈반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뭘 했냐고. 너무 다단계가 싫었거든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이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계속 떠들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주변 여자 머리 막 묶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갈바니를 샀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제가 갈바니 거의 20대 유통하게 됐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계속 물어봐서 그냥 말해준 것뿐이에요. 캐시백 이런 것도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쓰고 좋은 거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제가 원래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팀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꾸 뭐든지 판다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저 팔려고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좋은 건 다 전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냥 이게 입소문을 잘 내는 스타일인 거예요. 입소문 열심히 냈더니 원치 않았는데 대리점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오늘 대리점 열심히 몇 번 됐다 떨어졌다 얘기하셨던 분들한테 죄송해요. 너무 쉽게 돼버렸어요. 네,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는 짧게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진짜 정말 원하지 않았던 대리점이었고 어떻게 뉴스킨 사업을 하는지 정말 알지도 못한 채 시작이 돼버린 거죠. 이대로 사실 저는 워낙에 좋은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우연치 않게 받았던 그 100만 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좋은 걸 전달하는 환경이니까 뭐예요? 또 얘기를 해요. 100만 원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커미션이 뭐 6개월, 그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스타 포텐셜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동안에 원치 않았는데 커미션 200만 원까지 받게 돼요. 정말 아름답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보상은 잘 모르지만 내 통장에 꽂히는 100만 원이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이거 계속 한번 전달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전달했고, 사실 그때 7,000, 8,000 포인트를 막 찍었거든요. 그때 보너스까지 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리점도 막 몇 명 배출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데몬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달할 때 나 쓰니까 좋으니까 너도 써라고 얘기한 적은 있었고, 정한 사장이 붙여주길 바빴지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일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6개월 안에 이런 것들이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원하지 않았는데 뭐 뉴캠프 하게 된 게 다 됐었어요. 지금 계속 재수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타 포텐셜도 6개월 동안 3,000지분 이상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에 제가 총 다 한 걸 치면 뭐 2, 3개월 안에 그걸 다 채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시아 크루즈가 그때는 이제 신규 대리점한테 뭔가 도전하면 주는 프로모션이 있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도전하는 과정 중, 도전이 자동으로 되었겠죠? 그 과정 중에 300포인트 정도가 모자랐었나 봐요. 어느 한 달에 한 뭐 2,700 정도 되어 있었는데 스폰서님 전화 온 거예요. 300포인트만 더 하면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너나 해 하고 끊었어요. 난 필요 없어. 어차피 나 휴가 써야 되는데 부가시아 크루즈 못 가. 하고 다 끊었어. 나 1년 뒤에 제가 제 돈 주고 여기 갔어요. 그 정도로 사업에 대해서 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킨이라는 걸 다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킨 처음부터 비전을 보고 시작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품 너무 좋아서 어쩌다 보니 소비가 돼서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한 건 이 다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 제대로 비전을 보지도 못했고 그냥 사람 이빨 잘 털어서 소개를 잘했으니까 진행은 됐는데 제가 소개한 사람이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파트너 사장님이 저처럼 얘기를 잘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대리점이 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하시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 포인트를 채워나가는 것도 힘들어했었어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됐고 그 사람들은 떠나가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1년이 지나니까 3,000포인트를 어떻게 채우는지 너무 고민스러운 시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좀 공감이 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진짜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3,000포인트를 채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고민되는 시간이 엄청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대부분 초반에 열심히 제품 전달하고 어쩌다가 포인트 안 되시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떠나시죠. 계속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EBA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제가 EBA를 달성했을까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이때 3,000포인트가 안 됐을 때 쪽팔렸어요. 그만둘 용기가 없었어요. 일단은 제가 좋다고 얘기했고 제 주변 사람들이 이게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괜찮다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안 괜찮다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그때 알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뉴스킨을 계속 3,000포인트가 너무 쉬웠었고 너무 포인트를 잘했었던 때는 여기 놀러 왔었거든요. 저랑 제일 처음 투잡으로 동기를 시작했었던 게 정한 사장님 동생 정희민 사장님이에요. 맨날 백사무 앞에서 치킨 먹고 커피 마시고 하면서 사무실이 없어서 애프터를 하고 놀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투잡이 아니라 전업을 한다는 거예요. 전업을 해서 성과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트너도 많이 생기고. 나는 원래 놀러 경주에 갔었는데 같이 놀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들었던 질문이에요. 1년 동안 내가 뭔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내가 뉴스킨에 대해서 발음들인 것 같은데 나 왜 한 거지? 지금 왜 시작하고 있지?
나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문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굳이 삼성포인트를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이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 아니면 그만이면 되는데. 그래서 맨날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본 뉴스케이 분명 있을 테니까 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내가 뭘 보고 있을까? 난 뭘 보고 싶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뉴스케이의 비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분명히 스포츠 사장님이 제일 처음에 제가 대리점이 될 때 삼성부서 설명해 주면서 프랜차이즈랑 비슷한 구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느 날 1년 뒤에 투잡 세미나에서 그걸 깨닫게 돼요. 아, 이거 권리소득을 버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1년 동안 공부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1년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뉴스킨 제품 갈반이 너무 좋아만 생각했었던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년 뒤에 제대로 된 비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비전을 혼자 보러 가는 게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같이 가달라고 얘기했어요. 신랑한테 같이 세미나 들으러 가자, 우리 같이 랠리 가자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사실 진짜로 제가 비전을 보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제 돈 주고 갔었던 북아시아 크루즈 컨벤션에서 도쿄돔에 올라가는 수많은 젊은 성공자들을 보고 100만장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는 일이구나라는 게 어렴풋하게 느껴졌고, 자유라고 하는 걸 조금씩 꿈꾸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 삶을 살고 싶다는 정말 어렴풋한 그 생각 하나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전업을 하게 됩니다. 이 급작스러운 전개에 깜짝 놀라셨죠? 얼마나 놀라운 전개였냐면 스폰서가 말렸어요. 와서 부산에 있었던 스폰서가 기차를 타고 갑자기 저희 집으로 와서 미친 짓이라고 말릴 정도였어요. 왜 미친 짓이라고 했냐면 이미 2년 동안 제가 하는 걸 봤잖아요. 제가 너무 증명했잖아요. 안 될 것 같이. 그러더니까 말렸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비전을 보고 네가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 뭔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생각을 갖추고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한꺼번에 할 일 있냐.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걸 너무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사실 다른 마음이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대리점 하나 돌리려고 삼성포인트 돌아가게 하려고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제 인생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나 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업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사실 제가 전업을 하고 출근을 딱 했는데 광화문에 저희 사무실이 처음에 하나 딱 오픈돼 있을 당시였거든요. 출근을 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뭘 하면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뭘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었어요. 제가 사실 전업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쨌든 2년 동안 대리점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리점 일 배출도 해봤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2년 동안 뉴스킨이라고 하는 것에 투자도 왔다 갔다 하고 세미나 왔다 갔다 하고 했으니까 랠리도 잘 가고 했으니까 그리고 컨벤션도 다녀와서 비전도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뉴스킨을 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모든 걸 다 내 여기에 걸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전업을 하고 여기 왔더니 뭘 하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뉴스킨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상황이 어땠냐면 사실 저는 갑자기 주변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좋았던 갈바닉이 이 사람이 내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명연이 났다고 얘기하면 어떨까? 이 사람한테 내가 명연 났다고 나쁜 소리 들으면 어떨까? 나는 지금 전업을 해서 올인을 했지만 30만 원, 70만 원밖에 못 벌고 있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2년 동안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뭔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갑자기 맛보게 돼요. 그러면서 광화문과 성능의 사실 시스템 차이는 엄청 났었거든요. 광화문은 그냥 사실 아까 여수의 김대원 사장님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실 하나 딱 있었고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건 사실 워크인이 있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주변에 배울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그룹들이 세컨 사무실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윈윈밖에 딱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출근을 했을 때 저희 신랑이랑 저랑 그다음에 뭐 현지 사장님, 정임 사장님 이렇게 해서 몇몇 안 계신 몇 분이 좀 더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워크인이 나올 때는 출근을 하는 거고 워크인 나올 일이 없으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포탑 그룹 미팅이다, 그룹 미팅 시스템 트레이닝이 돌아가는 게 있었다는 것을 원래 있었는데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걸 알았으면 사실 저는 전업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서. 근데 그 저차도 몰랐었어요. 주체가 안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전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한 3개월 정도 마음먹고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갇혀있던 시간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이걸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표를 짜서 주체적으로 뭔가 움직인다? 생활계획표를 방학 때 만들었지만 그 생활대로 하나도 계획하지 않고 생활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스케줄표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 스케줄대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누군가 아무도 터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무실과의 거리가 사실 100km이거든요. 왕복으로. 사실 여기에서 제가 찍어보니까 울산이 한 50km 편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고속도로잖아요. 여긴 서울 한중간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편도로 거의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하루에 출퇴근 왕복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그리고 스폰서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사실 뭔가 그 즉각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제 상태를 파악하기 너무 힘들었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두려움을 만드는데 확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이건요, 제가 결과내지 않아도 되는 적절한 핑계들을 제가 엄청 많이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업이라고 하는 걸 도전을 했는데 이걸 했을 때 변화해야 할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하기 싫어서 이런 핑계들을, 갖가진 핑계들을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핑계. 이것들이 사실 해결이 돼서 해결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는, 제가 SBA가 되는 데까지 이 문제들은 결국은 해결되지 않았었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때와 지금은 달랐었거든요. 제 마음가짐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뭔가 아직 팔 게 있었던 거지. 아직 통장에 잔고가 있었던 거죠. 도망칠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사실 내 선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정말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아, 스폰서가 말하는 게 진짜였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자괴감에 엄청 많이 빠지게 됐었어요. 잘 다니고 있던 신랑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해서 연봉 1억, 2억을 받고 있던 신랑 그만두기로 하고 저도 그만두고 같이 이걸 올인했어요. 그러면 뭔가 큰 대단한 비전과 포부를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현실은 뭔가 아무것도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과연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는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를 매일 되뇌었던 것 같아요. 이러던 와중에 사실 저는 신랑 같은 희망이 뭐였냐면 저를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어느 날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어느 날 문득 이걸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갔을 때 저에 대해서 돌아봤거든요.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전업을 하고 도전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다른 사람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 스폰서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없는 스폰서 탓하게 되고 없는 시스템에 이렇게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 자신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딱 한 순간 마음가짐이 딱 바뀌는 그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왜 계속 나에게 그렇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내 선택이 옳을까를 의심했던 그 순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공 습관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쉬운 얘기겠지만 사실 뭘 잘하고 나서 성공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공 습관이 생기고 난 다음에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되거든요. 제 생활이 어땠냐면 이미 퇴사는 했어요. 그만뒀죠. 그러면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를 스스로 깨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가 날 깨우지 않아도 되니까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근데 내 생활이 잘못됐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밤에 막 반성을 해요. 저녁에 다시 막 템포어를 다시 점검을 하면서 오늘 내일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막 그 고민을 하고 독서를 막 하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 새벽 2-3시가 돼요. 그럼 그때 얼른 자요. 내일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자죠. 6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요. 10시에 일어나서 또 저의 자책을 해요. 아 미쳤구나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한다는 게 10시에 늦잠을 자다니. 나 정말 안 되는 인간이야. 다시 자요. 왜 2시, 3시에 다시 일어나서 밥 좀 먹고 정신을 좀 차리죠. 정신 차리고 나면 또 내가 이건 아닌데 좀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다. 템포를 쓰기 시작하죠. 없었던 템포를 왜 맨날 쓰는지 모르겠어요. 스케줄표를 다시 짜요. 스케줄표를 짜고 책도 읽고 내 자신 점검하고 나면 다시 2시가 돼요. 다시 자요. 일어나면 10시. 좀 기분 나빠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마음먹고 뭔가 이루겠다고 마음먹고 다짐하면 다음날부터 눈이 번쩍 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내 비전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뭔가 딱 열리는 순간 내 생활이 내일부터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성공으로 가는 방법은 내가 마음먹은 데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행동을 통제하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반대방이에요. 제일 처음 시작은 내 행동의 통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으면 그 즉시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바꿔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내가 일어나야지라고 마음먹고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사실 그 순간에 내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면 그 행동마저 통제하지 못해버리면 그 다음은 없더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비전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생활 습관부터 통제하는 거였어요. 내 행동을 통제했을 때 사실 내 감정이 컨트롤이 돼요. 내가 일찍 일어나면 사장님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쩌다가 우연히 아침 새벽같이 일찍 일어났어. 그럼 오늘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오늘 뭔가 되는 일 같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늦게 일어나면 뭔가 회사에서 이렇게 사무실 출근하는 걸 늦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짜증나잖아요. 내 지각하려고 지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지각하게 되면 하루 종일 뭔가 마음이 꼬이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 먼저였어요. 행동을 통제하고 나야 그 다음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고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한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행동하는 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일정한 나의 루틴을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내가 행동하는 패턴에 있어서 루틴을 만들지 못했다면 사실 그것부터 바꾸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좋은 행동, 좋은 말빨, 나가서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에너지가 유지되지 않고 내 행동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게 지속되는 힘들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내 행동이 통제됐을 때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난다? 그럼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나한테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의식이 계속 잠재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일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일찍 일어나고 행동도 똑바로 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행동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사실 상관없이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조금 더 행동을 똑바른 거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는 거 잠재의식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못하면 사실 절대로 성공은 근처에 오지 않더라고요. 성공은
뭐 하면 여기서 100만 원도 벌어가기 너무 힘들던데요. 생활 패턴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한 저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게 되고 나니까 사실 제가 생각 들었던 건 행동을 통제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자는 건 바로 B사분면의 사고이거든요. 여태까지 우리는 S사분면, E사분면 통제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근데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순간 우리는 B사분면의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받고 그 행동이 아직도 익숙하다. 스포츠 사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고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뭔 말을 해야 그걸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ES4분면에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내 스스로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려고 노력할 때 사실 진짜의 B사분면 사고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내 인생이 그려지고 내가 원하는 꿈을 그릴 수 있거든요. Y 노천되신 분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까지 ES4분면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원하는 게 진짜 그려지면 사실 내 행동의 통제는 더 쉬워지거든요. 내가 아직도 뉴스킨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로서의 어려움이 느껴지신다면 사고를 바꾸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인생을 그려가시는 게 저는 B사분면을 조금 더 사고를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리크루팅이 되어 있는지는 사실 내가 얼마나 사분면을 이동을 많이 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댐을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초대를 많이 하느냐, 사실은 그 전에 B사분면으로 내가 얼마나 이동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리크루팅을 하고 얼마나 많은 데모를 한다고 한들 데모에서 나가서 판매하는 일만 계속하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활동방에 올릴 사진 하나 인증하는 거 더 자랑하고 싶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활동할 그 에너지가 확 꺾이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B사분면의 사고의 이동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목표 집중력 자동적으로 나와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한 일, 그러면 자동으로 몰입이 되어져요. 왜냐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바뀌어가는 내 모습을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작동하는 내 모습이 사실 그때가 제일 몰입하기 좋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ES4분면에 계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몸은 이 자리에 있을지언정 나중에는 결국에 도망가신다니까요. 자기가 편한 쪽으로. 사고를 이동하지 않으면 내 몸이 여기 있는 게 너무 불편해지실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무실에서 사실 전 SBA라고 하는 핀을 달성하게 됩니다. 제가 SBA라고 하는 핀을 달성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스스로 왕관을 쓰겠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제일 처음 출근했을 때 아무도 저희에게 사장님이 서울탑스, 서울 윈년을 이끌어주세요라고 말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하물며 하정일 임명희 사장님도 저희가 전업하고 한두 달 뒤에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때의 얼굴은 거의 저희에게 기대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얼굴이었거든요. 저희가 톡톡히 기억을 합니다. 최승호 씨한테 사장님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저희에게 기대라고 서울이 이래가지고 살아있겠나라는 얼굴로 저희를 마주하셨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 뭔가를 쓰길 마음먹었으니까. 제가 SBA 아니라 SBP 때부터 사실 제 스스로 제가 이 시스템을 이끌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실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었고 모든 트레이닝, 강사까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걸맞는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했었던 게 사실 핀이었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핀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저에게 거의 생존이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사무실을 유지하고 뭔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에너지를 몰입하기 위해서는 핀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고 생각해보니까 전업하고 나서 1년 한 3개월 만에 SBA까지 달성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몰입을 했었던 거죠. 이 몰입을 했었을 때 제가 했었던 일이에요.
사실 SBP, 그러니까 레피즈부터 이 일을 했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레피즈 사장님들 이런 일 다 하고 계시는 분들 없으시죠? 10집 연합 강의장 강사 섭외를 한다든지 오신 강사분들 한 분 한 분 대접을 한다든지 뭐 가실 때까지 차 한 잔, 커피 한 잔, 뭐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든지 여기 계신 엄청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저희를 도와주러 오셨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감사를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커피라도 밥 한 끼라도 같이 하는 게 밖에 없었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드릴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의 시간이 없어지는 일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일을 다 했었어요. 뭐 사무실을 저희가 거의 한 3번 오픈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 오픈 준비도 저희가 다 했었거든요. 모든 연합 강의, LOI 스쿨, 그 중간중간에 비는 트레이닝 다 했었어요. 이 많은 일을 하면서 사실 SBA라고 하는 필을 갔을 때의 저의 상태는 어땠냐면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저라는 사람이 뭔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제 자신에 너무 뿌듯했고 그때부터 저한테는 감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좀 알겠다라는 마음. 확신이라고 하는 게 엄청 생겼었고 이렇게 하면 팀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팀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시기였고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갖춰지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리크루팅 하려고 마음먹으면 리크루팅이 되던 시기. 근데 이때 당시에 열심히 달릴 그 자신감이 이 최고도로 달았을 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는 SBA 늪이라고 하는 빠지게 됩니다. 왜 이걸 빠지게 됐냐면 사실 이때 당시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수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자신감도 굉장히 넘쳤었던 상태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저는 가장 많은 일을 했고요. 사실 가장 많은 역할들을 맡았었던 것 같아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가장 조금 잤어요. 제가 SBA를 달성하고 한 1년 반 정도는 하루에 3시간 평균 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자면 5시간. 그리고 제 조직도 안에서 가장 큰 조직을 가졌었던 때도 이때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성과가 점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신감이 넘쳤었던 이 상태에서 한순간에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지금 성장 안 하고 있네. 뭔가 발전이 없네라고 생각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성장이 갑자기 멈춘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막 KTX 타고 가다가 완행열차가 아니라 중간에 서버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잘하는 게 맞나 다시 의심스럽고 이게 되는 일 같았었는데 되는 일이 아닌가 다시 의심스러웠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이끌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웠었어요. 근데 이때 제일 많이 했었던 건 뭐냐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저를 많이 돌아봤었어요. 내가 왜 성장이 멈추었다고 생각이 들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기호 사장님이랑 제가 엄청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밤새도록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뭘까? 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뉴스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건 너무 잘 알겠는데 뭔가 내가 지금 멈춰있는 데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아닐까? 근데 그 문제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찾고 싶었어요. 인정하고 싶었어요. 제 스스로한테. 제 스스로가 뭐가 문제가 있고 뭘 바꿔야 하는지 정말 인정하고 스스로 찾고 싶었던 시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 신랑이랑 기호사님이랑 저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움츠러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남과의 비교에서부터 왔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들었을 때도 사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이었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성장을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자신감이 있었다가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1년 만에 뭐가 됐다 그러고 저기 앞에 계신 분은 뭐 임신해서 뭐가 되고 막 PA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이 움츠러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저 사람보다 안 되지? 라는 비교의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니까 사실 성장 근처에도 못 갔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부끄럽고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알아냈어요. 기원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부터 내 마음이 움츠러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비교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변화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그때는 내 주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직진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직진이 안 되고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다? 내 주변을 갑자기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후퇴할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면 후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앞만 보고 열심히 질주를 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또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시작한 거였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그 소리 들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시작한 이 일인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끼어드는 거거든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면 다시 이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를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란에 빠져 있었을 그 시기에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됐냐면 제 소비자분의 프로필에 이 문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있어 보이려고 원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제 영어를 잘하니까 한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이 앞서서 간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가 느리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22세에 졸업을 하지만 좋은 직업을 구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낸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되고 50세에 죽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되고 90세에 죽는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를 했지만 트럼프는 7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만의 시간 안에 살고 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고 느껴질 때도 있고 뒤에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안의 시간 속에서 그들만의 레이스를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무시하지도 말라. 그들은 그들 안의 시간에 있고 당신은 당신 안의 시간에 있다. 삶은 당신이 뭘 하기 딱 좋은 시간을 기다려주고 있다. 그러니 침착하고 당신은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당신은 정말 제때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 잘했죠? 제가 이걸 딱 보는데 순간 느껴졌어요. 뉴스킨 비즈니스로 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스스로 저의 인생이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저는 온전한 제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토록 많이 고민했었던 시간들을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멋진 제가 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제 스스로 제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고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은 생각을 들었을 때가 사실 이 생각이 들었을 때인데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의 시간을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서울 윈딩이라고 하는 사실 그룹 팀은 형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 하나 이게 다 제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이끌어내려면 사실 누군가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많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시간인 게 어떨 때는 되게 억울한 적도 있었거든요. 내가 왜 이것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내 성장도 아니고 남의 일인데 이걸 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성장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팀이라고 하는 게 생길 때 제일 많이 보탬이 되었었고 가장 많이 성장에 도움이 됐었던 게 사실 그게 제 자신이었거든요. 남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여기 팀워크 사업이라고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얘기를 했는데 팀워크를 위해서 제가 했었던 일을 하면서 솔직히 마음속 한 구석에는 팀워크가 아니라 나부터 잘 돼야지, 팀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결국 지나고 나니 팀을 위해서 마음을 썼던 행동을 했던 그 큰 마음들이 제가 그릇을 키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팀워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또 그들만의 조직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 사실 2018년에 마침내 서울윤민이라고 했었던 시스템도 하나도 없었던 그 사무실 안에서 5명의 블루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다섯 어카운트의 블루 다이아몬드가 탄생이 됐을 때 사실 1년이 딱 지나고 돌아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뭐든지 저희는 다 처음이었잖아요. 저희가 한 게 다 새로운 시도였고 뭔가 복사해서 카피할 것도 사실 잘 없었어요. 이렇게 귀동량으로 들어서 우리 걸로 만들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 의문이 드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던 그 순간에 사실 맞다는 증명을 받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저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런 성장을 해냈을 때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도 EBA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성을 했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 두 조도 함께 EBA 달성을 하셨어요. 2018년에. 그리고 서울윤민에는 2019년에 또 새로운 EBA 한 분이 탄생을 하셨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다 보니까 저희 조직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와 함께 했었던 서울윤민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결국에 달성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2월에 올 초에 1일 랠리를 할 때 과연 이만큼 올 수 있을까 하고 300명의 수를 모집했는데 결국에 이거보다 더 초과해서 티켓팅이 되었거든요. 서울민의 3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드는 동안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함께 성장하게 만들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형제라인과의 팀워크가 저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제일 앞에 정은경 사장님이 계셔서 시원하게 말하기 되게 어렵지만 저희가 안 친해요. 서울윤민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희가 안 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속속들이를 잘 몰라요. 그게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아요. 톡톡방 까보면 남의 집구석 우리 집구석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닫아놨을 때 서로 더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크게 보면 EBA가 5조가 있으니까 4-5팀의 큰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들이 그 사람들이 EBA가 된 그달에 저희가 알아요. 너 진행 중이라며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서로를 잘 몰라요. 그게 사실은 저희의 관계에 가장 그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좋은 것만 봐요. 서로에게. 가족들도 같이 있다 보면 나쁜 거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좋은 것만 알고 있어요. 저는 은경 사장님의 대단한 부분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우고 복제하고 싶은 게 저희가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그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없으면 잇몸을 했어요. 저희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일 높은 핀이 SVP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애프터를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여줬어요. 서로가 서로를 쇼더 피플을 한 거죠. 백만장자 사장님, PA 사장님, EBA 사장님을 보여주고 애프터를 따로 삼자내면 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티업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다 같이 애프터를 하자 해서 저희는 그 지금 그룹 미팅을 분리하기 그 전까지만 해도 100명의 인원들이 다 같이 세미나를 듣고 애프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팀워크 굉장히 강하지만 친하진 않아요. 그리고 팔로우 리더십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센터장을 해라고 얘기하는 센터장이 저에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누군가 한 명이 더 나서서 이끄는 사람이 사실 없었거든요, 시작을 할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 뭔가 그 스스로 왕관을 썼던 저희를 인정해줘서 많은 형제라인 사장님들께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박수를 쳐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함께 손을 내밀어 주셨었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뭔가 함께 하고자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방향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데 분산이 되었더라면 서울 윈윈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커지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걸 해보자고 얘기를 했을 때 다 같이 온 힘으로 적극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따라주셨어요. 리더가 본인의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따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다 한 마음으로 따라주셨던 게 사실 저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거기에 원동력이 마스터마인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여긴 조금 더 색깔이 다르죠. 여기 1층부터 10층까지 다 해봐야 지나가면 전부 다 윈윈 식구들이 사장님이시잖아요. 여기 안에 계신 분들 포탑이시고 다 얼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은 틀리거든요. 피바람이 많이 불어요. 라면도 있고 하모니도 있고 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끼리 뭉치지 않으면 저희는 살 수가 없었어요. 뭉치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작은 차에 대해 포커스를 많이 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잘한 걸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못한 건 확실히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좋은 그룹, 좋은 문화니까 못한 것도 잘했다고 얘기하고 실수도 그냥 용납해주고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저희가 실제로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칼같이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지적을 하면서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삐지거나 화내거나 토라진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모두가 수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작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게 저희가 했었던 일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존중과 사랑이에요. 사실 저는 이 포탑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감정과 느낌은 뭐냐면 한 명 한 명을 다 리더로 존중해주고 사랑을 나눠주신다는 점이에요. 하정현 임명희 사장님께서 사실 제일 많이 주시는 감정이 뭐냐면 나를 리더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처음 봤을 때 리더의 눈빛을 주지 않으셨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너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리더라는 마음을 말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말로도 해주시지만 그 마음과 눈빛으로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개인의 의견과 제 개인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시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뉴스킨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엄청난 복대 그룹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지 못한 리더들도 많거든요. 제 생각보다. 수용하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리더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포탑은 완벽하게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변화를 새로운 넥스트 리더를 창출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다는 자체가 사실 저는 변화와 혁신과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룹 안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저희에게 가장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많은 일들, 과정, 나를 사랑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결국에는 나의 꿈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결과를 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목표에 치여서 목적을 잃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목표물만을 위해서 너무 달리다 보면 순간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더 많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있는지, 어떤 꿈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면 사실 뉴스킨을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괴로워지고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어떤 꿈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 계속해서 되뇌이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는 이 활동과 이 행동이 사실 행복한 매일매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31살에 뉴스킨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35살이 되었어요. 제 목표는 뭐냐면 36살까지 100만 장자가 달성하는 게 목표였어요. 시작을 할 때 5년만 빨리 해치고 끝내자 했어요. 뭘 해치고 끝내고 싶었냐면 먹고 사는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을 끝내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나머지 인생을 저를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했을 때 잘하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돈 든다고 빵 배우는 거 안 하고 돈 든다고 꽃 배우는 거 안 했던 거 그런 거 말고 꽃을 좋아하면 꽃도 배워보고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도 배워보고 중국어를 좋아하면 중국어도 배워보고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으면 다른 나라에도 한번 살아보고 호되게 디뎌보기도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실력도 많이 쌓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제가 되고 싶었어요. 먹고 사느라 바쁘면 저를 만들 시간이 없잖아요. 먹고 사느라 바쁜데 여행 다닐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행도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행 다닌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었고 그게 제 기준의 백만장자였고 그걸 빨리 5년 안에 끝내는 게 제 목표였어요. 삶을 헤쳐나가는데 너무 급급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 제가 성장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그 목표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 100만장자가 된 이후에도 오롯이 저의 성장을 위해서 전 뉴스킨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에요. 아까 우물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우물안에서 개구리가 나왔는데 뱀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안 해봤었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탄하게 탁 착지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하지만 그게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니죠. 사장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는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느끼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다가 죽는 인생 괜찮지 않나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이 엄청난 변화를 많이 겪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었던 제약회사 연구원이 되었을 때 사실은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못 갔죠. 왜냐하면 갈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에.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야근을 했고 퇴근을 하고 나서는 사실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었어요. 돈을 쓰고 여행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그냥 국내 여행 하다못해 부산만 오더라도 내가 살았던 부산이지만 새로운 부산을 볼 수 있고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제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동안 저만 멋있고 다양한 인생을 살아낸다면 사실 이 비즈니스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을 여기 계신 사장님도 느낄 수 있겠지만 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온전히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 길은 그래서 결국은 전 젊은 부자가 될 거고 30대 백만장자가 될 거예요. 삶을 나누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저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저 인생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라는 길이 되어주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목표고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시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데 보내시기보다는 또 다른 나를 만들고 새로운 나를 만나시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길의 끝에 최고의 사장님들의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뱀 나오면 잡아먹을 그만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죠? 네, 네, 짱짱맨 개구리가 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만나고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제가 사장님